안녕하세요. 알리니월드 알형입니다. 오늘은 코딩 테스트에서 자주 등장하는 재규 함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규 함수를 제대로 이해하면 코딩 테스트가 한결 쉬워진다는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재규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재규 함수란 재규는 함수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것입니다. 재규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하는데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재규를 배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재기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 디버그 모드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라인 바이 라인으로 따라가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재기 함수에 관련해서 예시를 들겠습니다. 마트료시카라고 러시아 전통 인형이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인형에 작은 인형이 있고 작은 인형 안에 또 작은 인형이 있습니다. 마트료시카는 가장 큰 인형 안에 그보다 작은 인형이 들어있고 그 작은 인형 안에는 더 작은 인형이 들어있는 식으로 계속해서 인형을 꺼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역순으로 인형들을 겹겹이 집어넣어서 원래 큰 인형으로 완성시킵니다. 이 과정을 재기함수로 비유해보면 다음과 같은 흐름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n이라는 큰 문제라고 하면 이 n 문제를 풀 때 이제 n-1로 쪼개고 그 다음에 n-2로 쪼개고 n-3으로 쪼개고 마지막에 뚜루룩 가서 1일 때까지 가고 이 종료 조건을 만났으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가장 작은 문제나 해서 이 값을 넘겨서 이 n-3 문제를 해결하고 또 넘겨서 n-2 문제를 해결하고 n-1 문제를 해결하고 n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재기함수는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누는 과정, 마트료시카를 가장 큰 인형부터 차례대로 꺼내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문제가 만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 베이스 케이스나 종료 조건을 만났을 때 가장 작은 인형을 꺼내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 해결하는 과정과 비슷하고, 결과값을 조합해서 결합해서 돌아오는 과정은 작은 인형부터 다시 큰 인형 순서대로 되돌려 원래 한 개의 큰 인형을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즉 마트료시카 인형을 꺼내고 다시 넣는 겹겹이 구조가 바로 재기함수의 호출과 반환 흐름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트료시카 방식으로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눠 해결하고 그 결과를 다시 모아 최종 결과를 만든다는 것은 이해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이렇게 꼭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재기함수는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입니다. 큰 문제를 더 작은 문제로 나누고 그 작은 문제들을 같은 방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같은 방식, 같은 함수를 사용을 하겠죠. 같은 로직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작은 문제에 도달하면 직접 해결을 합니다. 베이스 컨디션, 종료 조건에 도달하면 직접 해결을 합니다. 그 답을 가지고 더 큰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것이 재기함수입니다. 재기함수를 구현하는 방법은 일단 종료 조건, 베이스 케이스, 터미네이션 컨디션, 종료 조건을 무조건 적어야 됩니다. 종료 조건을 만나면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로 나누기, 문제를 더 작은 하위 단위로 쪼개야 됩니다. 큰 고민형이 있으면 더 작은 고민형으로 만들고 더 작은 고민형으로 만들어서 제일 작은 고민형이 되면 그걸 이제 그것보다 조금 큰 인형에다 넣고 그래서 큰 인형이 됩니다. 그 러시아 인형처럼 재기함수로 더 작은 문제를 다 푼 다음에 이제 큰 문제를 푸는 수준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작은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결합을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3단계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리고 재기함수로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는 유형은 DFS, Depth First Search라는 게 있고 그 다음 Divide and Conquer, 분할 정복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퀵소트, 머지소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트래킹이 있겠죠. 백트래킹의 대표적으로는 엔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제를 풀어볼 건데 예제를 풀 때는 제가 디버그 모드를 켜서 스택을 보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택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스택을 간단히 훑고 가면은 스택은 이 접시를 쌓아 올리는 거랑 같습니다. 접시를 이제 가운데서 꺼내려고 하면 이제 깨지겠죠. 얘가 이제 흐트러져가지고. 그래서 맨 위에서만 뺄 수가 있습니다. 맨 위에서 빼고 그 다음 거 빼고 이런 식으로 제일 나중에 쌓은 데이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제일 나중에 쌓은 접시가 제일 먼저 나올 수 있겠죠. 맨 위에 있는 것만 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보통 리포 구조라고 하죠. Last in, first out. 함수 호출 시 스택이 어떻게 사용될까? 함수를 호출을 하면은 스택 프레임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게 스택으로 올라갑니다.
스택 프레임이 쌓입니다. 이렇게 스택 프레임 안에는 매개 변수, 지역 변수, 복귀 주소가 쌓입니다. 만약에 함수가 끝나면 스택에서 제거가 되겠죠. 함수가 끝나면 이게 이제 제거가 되겠죠. 차곡차곡 스택의 매뉴얼 스택 프레임을 꺼냅니다. 이게 팝이죠. 복귀 주소에 따라 호출했던 함수로 돌아갑니다. 예. 이거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실제 코드를 보면서 재개함수를 더 깊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팩토리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팩토리얼이 뭐냐면은 1부터 n까지 곱하는 겁니다.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n-1 곱하기 n까지 곱하는 겁니다. 예, 이런 걸 구한다고 할 때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n이 3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팩토리얼 3을 구할 때 3을 넣으면은 3 곱하기 팩2에 n-1이니까 2를 하고 그럼 이제 팩2를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를 넣고 2 곱하기 n-1이니까 팩1에 1을 하겠죠. 그럼 팩1의 1은 리턴 1. 그럼 이 값을 가지고 와서 이 함수가 끝나면 리턴이 되면 여기에 1이 생기겠죠. 그럼 이제 2 곱하기 1 또 리턴을 하면 끝나면 이제 여기로 가겠죠. 그럼 2 곱하기 3 6이 되겠죠. 예. 이걸 스택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스택 프레임을 이용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한번 그려보세요. 예, 이제 그려봤다면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택이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팩3가 호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팩2가 호출이 되겠죠. 팩2가 그 다음 팩1이 호출이 되겠죠. 팩1이 리턴이 됐으니까 스택 프레임에서 팝을 하니까 이걸 꺼내고 여기에 값을 넣습니다. 팩1의 값은 1이겠죠. 2 곱하기 1 그럼 이제 이것도 이제 꺼냅니다. 그럼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3 곱하기 2 마지막으로 6이 나옵니다. 그래서 팩3의 3은 6이 나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팩토리얼 재개함수로 실제로 이제 구한다고 쳤을 때 이 과정들이 되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로 코드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스택에 그려보면 팩토리얼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 1 이런 식으로 쌓이겠죠. 스택 프레임이 처음에 3을 넣었으면 팩토리얼에 3을 넣었으면 3 곱하기 팩토리얼 n-1이니까 2 팩토리얼 2가 되고 이걸 다시 호출해서 2 곱하기 팩토리얼 1 또 팩토리얼 1을 호출을 해가지고 근데 n이 1이기 때문에 이제 베이스 케이스 종료 조건이 되기 때문에 리턴을 1을 하고 예, 리턴이 되면은 얘가 없어지고 스택에서 팝이 되고 1을 가지고 가겠죠. 그럼 이제 1을 가지고 와서 팩토리얼 1은 2 곱하기 1 2를 가져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3 곱하기 2 6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예,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걸 이제 실제로 돌려보면 좋은데 실제로 돌려보겠습니다. 디버그 모드를 세팅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VS 코드에 디버그 모드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여기가 스택이거든요. 스택에 확인을 해보면 팩3가 쌓이고 팩2가 쌓이고 팩1이 팩3에서 팩2를 호출을 하면 팩2가 쌓이고 팩2에서 팩1을 쌓으면 팩1이 호출이 되고 이제 리턴이 됐으니까 팝을 하면 팝이 되고 팩1이 이제 1이겠죠. 2 곱하기 1을 또 리턴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6이 찍힙니다. 그리고 이제 재개함수를 확인을 해보면 처음에 팩토리얼 3을 호출을 합니다. 3 곱하기 팩토리얼 2를 호출을 하겠죠. 또 쌓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2를 호출을 했으니까 2 곱하기 팩토리얼 1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저처럼 디버그 모드를 세팅을 해서 디버그를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면서 이 재개함수를 돌아가는 걸 확인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개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베이스 케이스를 꼭 적어줘야 됩니다. 종료 조건을 항상 적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종료 조건을 적지 않으면 스택 오버플로가 발생합니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 스택 오버플로가 발생하죠. 그래서 종료 조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꼭 확인을 하세요. 예, 팩토리얼은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뭐 10bp, 10불불을 사용한 사람도 디버그 모드를 켜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불불도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예, 팩3를 호출을 했으면 팩2를 또 호출하겠죠. 쌓이네요, 콜스택에. 또 쌓이네요. 그럼 이제 이게 빠져나간다. 끝났으니까 빠져나간다. 그럼 리턴이 되면 이제 팝이 되고 콜스택에서 팝이 되고 예,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파이썬도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자바스크립트도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예, 4개 언어다 스택을 이용해서 함수를 구현하고 있고 재개 함수도 이제 스택을 이용해서
다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로 내부 동작을 깊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이제 해보면 카운트다운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뭐냐? 5, 4, 3, 2, 1, 0을 출력을 하고 0이 되면 고를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겠죠. 처음에 카운트다운 5를 넣습니다. 5를 넣으면 이제 카운트다운 4를 호출하고 4를 호출하면 3을 호출하고 3을 호출하면 2를 호출하고 1을 호출하고 0을 호출하면 이제 고를 입력을 하고 이제 나가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디버그 모드로 확인 한번 해보면 콜스텍이 계속 쌓이네요. 쌓이다가 n이 2죠. 1, 이제 n이 0일 때 요걸 이제 출력을 하고 끝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카운트다운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시간 목적도가 오더 n입니다. 깊이가 n까지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구현할 수 있고 이제 서메이션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썸을 구현한다고 하면은 n 더하기 sum n-1을 더하고 sum n- 호출을 하면은 이제 n-1 더하기 sum n-2 예를 들어서 이제 3을 이제 호출한다고 치면 n이 3이 들어오고 3 더하기 sum 2 sum 2는 2 더하기 sum 1 n이 1이 됐으니까 리턴을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 더하기 1이니까 3이 되고 3을 이제 리턴했으니까 3 더하기 3이니까 6이 됩니다. 이걸 이제 확인을 해보면 디버그 모드로 확인을 해보면 n이 3일 때입니다. 콜스에 쌓이죠. n이 1일 때 값이 이제 3 더하기 3 해서 6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서메이션을 제기로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보나치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양의 정수 n이 주어졌을 때 n번째 피보나치를 찾는 것이 목표다. 피보나치 수열은 다음 항이 이전 두 항의 합인 수열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의 첫 두 항은 0과 1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0, 1, 1, 1, 2, 3, 5, 8, 13, 12, 21 이걸 구할 때 0과 1을 더하고 이걸 구할 때 1과 1을 더하고 3을 구할 때 1과 2를 더하고 5를 구할 때 2와 3을 더하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 케이스는 0과 1일 때 리턴 n을 하는 게 베이스 케이스입니다. 종료 조건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턴은 피보의 n-1 더하기 n-2 이전 두 항의 합인 수열이다. 그 정의대로 이렇게 구현을 했죠. 이거를 보면은 시간 목적도는 2의 n승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F5를 구한다고 하면 F4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F3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F4는 F3이 필요하고 F2가 필요합니다. F3은 F2, F1 1은 종료 조건이니까 1을 리턴하겠죠. F2는 F1과 F0 1, 0이 종료 조건이니까 1을 리턴하고 0을 리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 더하기 0이 돼서 F2가 1이 되겠죠. 이것도 이제 F1, F0 F3도 F2, F1, F2는 F1, F0 이런 식으로 모든 해가 찾아집니다. 모든 해를 찾은 다음에 결국에 F5가 구해집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보면은 F1이 중복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중복이 많이 됩니다. 이럴 땐 동적 계획법을 써서 배열에 이걸 담아서 저장을 해두면 원래 재계함수로 구할 때는 2의 n승의 시간 복잡도 걸리는데 동적 계획법을 쓰면 5도 n으로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복이 되면 뭐 배열을 저장한다 이런 개념이 또 있습니다. 지금은 재계함수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구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됩니다. 피보나치는 이렇게 구현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진법 변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구현을 하겠습니다. 진법 변환은 일단 나머지 연산자와 나눗셈 연산자가 중요한데 현재 자리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숫자를 n으로 나눈 나머지는 가장 낮은 자릿수의 값을 나타낸다. 숫자의 k로 나누면 가장 낮은 자릿수를 나타냅니다. 몫은 남은 숫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눗셈을 통해서 몫을 구하면 더 높은 자리의 값을 계산하기 위한 새로운 숫자가 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재계함수의 깊이는 오더 로그 k n승입니다. 밑이 k인 n, 로그 kn. n이 만약에 25고 k가 2라면 25, 12, 6, 3, 1, 25를 2로 나누고 11을 2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 약 4회 정도 걸립니다. 그럼 로그 2에 25에 비슷하겠죠. 이런 식으로도 진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진법 변환 이건 깊게 공부를 하려면 제가 지난 영상에 올려둔 게 있으니 그거를 참고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5개의 예제를 봤습니다. 이 예제를 눈이 감고도 다 이제 구현할 수 있게 숙달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종이에 한번 스택을 그려보면서 어떻게 동작을 할지 예상을 해보고 디버그 모드를 사용을 해서 브레이크포인트를 걸어서 실제 스택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제가 GitHub에 올려두겠습니다. GitHub 주소는 설명란과 댓글란에 올려두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순열과 조합에 대해 재개 함수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모르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